제가 던킨 도너츠 광고처럼 좀 짧게 만들었는데요. 한 8초 정도 진행했는데 더 짧게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움직임 들어가는 영상으로 해놨는데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는 첫 번째로 컨트롤 N을 눌러서 배경을 하나 그 첫 번째 영상으로 컷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컴포지션 이름은 01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1920에 1080 사이즈로 진행을 하고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서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 300프레임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어차피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따로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는 작업입니다. 제가 블로그 내에 도넛 RG 파일로 넣어놨는데 이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그냥 도넛 PNG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온 애들이고요. 마찬가지로 걔네들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는 다운로드 안에서 모든 이미지들을 한꺼번에 그냥 들고 와버리도록 할게요. 얘네들을 전체 드래그하거나 아니면 클릭하고 시프트 클릭해가지고 저는 얘네들 다 해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건데 얘네들은 조금 묶어줄 수 있도록 폴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 이름은 소스라고 할게요. 자, 이 소스 폴더 안에서 이제부터 하나씩 들고 올 건데 저는 먼저 배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컨트롤 Y를 눌러서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솔리드 레이어의 이름은 저는 BG라고 할 거고요. 배경이라고 해놓고 Make Comp Size를 눌러주신 다음에 컬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넣어주는데 저는 약간 비비드한 색상을 조금 넣어주려고 좀 진한 색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연한 색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배경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따로 더 이상 움직임이 없도록 여기 잠그는 부분을 눌러서 잠궈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하셨다면은 저는 여기에다가 제일 첫 번째 영상으로 집어넣었던 것처럼 도넛을 일단 3개를 가지고 올 건데요. 저는 8번 이미지 하나 들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이미지도 하나 들고 올 거고요. 그리고 6번 이미지도 들고 올게요. 그러니까 5, 6, 8번을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PNG 사이즈가 조금 각자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즈를 좀 맞춰줄 건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5번, 6번 사이즈는 조금 너무 작은 것 같고요. 8번은 좀 너무 큰 것 같아가지고 8번을 한 85%로 잡아준 기준에 맞춰서 6번과 그 다음에 5번도 똑같이 맞춰줄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그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 6번은 155%, 그 다음에 5번은 130%, 8번은 85%, 이 정도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퍼센트? 130으로 했어요, 저는. 그냥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제 숫자가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순서는 8번을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6번, 5번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8, 6, 5번의 순서대로 저는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로 진행을 할 거고, 저는 얘네들의 움직임부터 먼저 잡아주기 위해서 포지션을 처음 시작을 여기다가 두고요. 포지션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0프레임인 상태에서 포지션에 그대로 키프레임을 잡아줄 건데요. 제가 기존에 잡았던 것보다 조금 움직임을 다르게 한번 넣어 볼게요. (0프레임에서) 포지션을 이대로 두고 저는 한 100프레임에서 6번의 움직임을 왼쪽으로, 5번의 움직임을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해서 각각 옆에 움직임이 잡힐 수 있도록 진행해주세요. 자, 그러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움직임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홈키를 눌러서 이번에는 8번, 6번, 5번에 대한 로테이션 R을 눌러서 그대로 키프레임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할게요. 0프레임에서 로테이션에 키프레임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끝 프레임으로 가서 299프레임, 그러니까 엔드키를 눌러서 로테이션을 저는 1x 한 바퀴가 돌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1x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작업을 했다면 저는 여기 있는 이 PNG 이미지들을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프리컴포즈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얘는 01-1이라고 해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할 거고, 두 번째 거를 눌러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원에서 검색을 할 건데, 포스터 위즈 타임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와서 프레임을 제어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01-1로 넣어주시면은 얘가 기존 24프레임부터 기준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짝 뚝뚝뚝 끊기는 느낌이 아주 미세하게 보이게끔 되는데요. 얘를 조금 더 느리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레임 레이트의 24프레임을 저는 3으로 바꿔서 초당 3프레임씩 나오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뚝뚝뚝뚝 끊기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에서 한 5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5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뚝뚝 끊기는 듯한 느낌으로 보이게 되겠죠. 네, 저는 한 5 정도로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포스터리즈 타임을 가지고 얘의 움직임을 제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저 그냥 3으로 하고요. 이거 컨트롤 K를 눌러서 저는 지금 현재 있는 01번에 대한 컴포지션의 듀레이션을 조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듀레이션을 한 30 정도로 잠깐만요. 얘가 나오는 게 30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0 정도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로 잡아줬다면 저는 두 번째 컴포지션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N을 눌러서 이번에는 02로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고요. 또 일단은 항상 듀레이션은 넉넉하게 잡아주고 줄이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다시 300 정도로 잡아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게 나왔고, 저는 두 번째로는 이 지금 나왔던 도넛이 여러 개가 나와서 그 회전이 되는 전체 움직임이 전체 개체가 나올 수 있게끔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02 컴포지션에 있는 컨트롤 Y를 눌러서 저는 솔리드를 먼저 하나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BG 배경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Make Comp Size를 누르고 색상은 저는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배경 레이어를 잠궈 놓고 진행을 할 건데요. 배경을 일단은 먼저 잠궈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도넛에 대한 개체를 전부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개체를 넣어줄 거고요. 얘네들의 사이즈를 조금 조정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있는 사이즈보다는 훨씬 작게 들어갈 거예요. 1번 이미지의 스케일에 50 정도 돼 있는 요 사이즈 정도의 기준을 맞춰서 저는 하나씩 잡아줄 건데요. 지금 여러 개가 너무 겹쳐져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 눈을 껐다 켰다 하면서 진행을 좀 해주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3번부터 8번까지 일단 눈을 감겨 놓고요. 1번, 2번 배경만 일단 놔둬 놓을 건데, 1번에 대한 애는 일단 50, 2번에 있는 애는 50에 맞춰서 지금 이 앞에 있는 도넛에 맞춰서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한 77 정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잠깐만요. 77, 네. 한 80 정도 할게요. 80 정도로 하고요. 3번 이미지를 또 들고 와서 또 작게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미지는 70 정도로 저는 조절을 할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저는 50 정도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5번의 이미지는 75, 6번의 이미지는 90, 7번 이미지는 한 55 정도, 마지막 8번의 이미지는 50 정도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사이즈를 직접 조절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일단은 1번부터 요렇게 일단 잡아주긴 했습니다. 제가 조금 줄여가지고 보여드린다면, 일단은 1번부터 8번까지 요렇게 넣어주긴 했습니다. 자, 거기까지 진행을 하셨다면은 저는 얘네들의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각각의 개체에 1번을 기준으로 2번, 3번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할 건데, 살짝 간격이 꼭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비슷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움직임을 진행을 해주세요. 저는 여기에 5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3개를 올려놓고 나머지를 조금씩 복제하긴 할 겁니다. 일단 요렇게 총 8개를 배치를 했고요. 다른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해서 저는 여기다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요렇게 배치를 일단 해놨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지만 한 요 정도로 배치를 해놨고요. 요렇게 끝에 2개씩 더 넣었고요. 요렇게까지 일단은 컨트롤 D로 개체를 복제한 다음에 배치를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완성이 됐다면 저는 한 줄씩 선택을 할 건데요. 드래그를 하셔도 좋습니다. 선택 툴로 일단은 먼저 도구 툴을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저는 위에 것 부분만 한 줄 선택을 할 건데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만큼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위에 부분만 선택되고요. 이때 마우스 오른쪽 프리컴포즈를 눌러서 02 다시 윗줄이라고 할게요. 저는 자, 그렇게 하면 나머지 개체들이 02 다시 아랫줄이 되겠죠. 밑줄이 되겠죠. 저는 윗줄 밑줄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줄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때 얘네들의 가려진 부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벡터란을 꼭 선택을 해서 다른 개체들도 나중에 이동을 했을 때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얘네들의 움직임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 두 개의 움직임을 저는 포지션 P를 눌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를 눌러주시고요. 0프레임에서 저는 포지션의 키프레임을 둘 다 찍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둘 다 찍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엔드키로 가서 얘네들의 움직임을 양옆을 좀 다르게 잡아줄 건데요. 저는 윗줄을 왼쪽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밑에 줄은 오른쪽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저는 얘네들 움직임까지는 잘 진행을 했고요. 윗줄 밑줄 하나씩 다시 한번 들어갈 건데요. 윗줄부터 먼저 들어가서 저는 얘네들 개체를 각각 선택해서 로테이션 R을 누르고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 로테이션 R을 눌러서 0프레임에서 키프레임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반대로 이렇게 회전이 될 수 있도록 엔드키를 눌러서 여기 앞부분에 마이너스 1x라고 해서 마이너스 1x라 해서 왼쪽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거기까지 됐다면 저는 02 윗줄은 닫아주고요. 이번에 02에서 02 밑줄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밑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홈키를 눌러서 얘네들을 전체 로테이션 R을 눌러주고요. 그대로 키프레임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네들을 엔드키를 눌러서 이번에는 1x로 하도록 할게요. 엔드키를 눌러서는 얘는 마이너스 1이 아닌 그냥 1x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만약에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으면 어차피 제가 이것도 한 150프레임에서 자를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간격을 줄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는 얘네들의 움직임까지 다 잡았다면 02 밑줄도 닫아주시고 02로 다시 와서요. 이 02 윗줄, 밑줄 두 개의 컴포지션을 선택해서 그대로 컨트롤 D를 눌러줄 건데요. 복제를 한 상태에서 저는 얘네들을 다시 한번 여기 밑으로 그대로 내려줄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때 그냥 내리면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포지션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면 일단 P를 눌러서요. P를 눌러서 0프레임에서 그대로 저는 포지션의 X축 960에 Y축 540이라 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은 그대로 내려줍니다. 요렇게 내려주면 이렇게 Y축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Y축을 선택을 하나를 해서 끝부분에 가서 Y축을 둘 다 동일하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금 다르게 포지션을 잡고 싶다면 다르게 잡으셔도 됩니다. 저는 얘 세 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올려줄게요. 아까처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잘못됐는데. 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잡아주면 되겠죠. Y축에만 하나씩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움직임을 다 잡아놨고요. 02 밑줄, 02 밑줄에 저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다 잡아놨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까지 움직임이 다 됐다면 저는 얘네들 전체를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프리컴포즈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프리컴포즈. 얘는 02-1이라고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넣는 이유는 똑같이 아까 전과 같이 포스터리즈 타임을 넣기 위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02-1에는 이펙트 프리셋에 포스터리즈 타임을 넣어주시고 아까 1번에 넣었던 프레임 레이트와 동일하게 저는 3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랑 다르게 넣으신 분들은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뚝뚝뚝 끊기는 듯한 움직임이 잡히게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작업하면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작업이 됐나요? 자, 이랬는데 만약에 나 요거 작업한 게 조금 느리다 하면은 얘를 저는 레이어라는 구간으로 메뉴를 가서 레이어에 타임이라는 구간에 저는 타임 스트레치라는 구간에서 속도를 조금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타임에 타임 스트레치로 가서 저는 속도를 조절할 건데요. 스트레치 팩터와 U 듀레이션 이라는 구간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제가 프리미어는 올리면 올릴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형태였는데 얘네들은 반대입니다. 줄이면 줄일수록 속도가 느려지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치 팩터라는 애가 우리 프리미어에서는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가 더 빨라지는 형태였고요. 얘는 숫자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빨라지는 형태예요. 거꾸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한 50% 정도로 잡고 그대로 OK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더 빠르게 하고 싶다 하면은 더 빠르게 하셔도 돼요. 레이어에 타임에 타임 스트레치를 뭐 한 30 정도 이렇게 준다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저는 30 정도로 줘서 얘를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컨트롤 K에서 듀레이션을 50으로 할게요. 듀레이션을 50. 일단은 얘네들을 합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N을 눌러서 저는 파이널이라고 하고요. 듀레이션은 넉넉 잡아서 한 1000 정도로 잡을게요. 듀레이션은 조금 넉넉 잡아서 파이널에 1000 정도로 잡아놓고 나중에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이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서 추출할 때 들어갈 애예요. 얘를 먼저 하나 만들어 놓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거 그대로 OK 눌러주시고요. 저는 01 넣고 02를 넣어서 요렇게
순서를 맞춰서 넣어줄 건데요. 01은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면 02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혹시나 01에 대한 속도도 나는 빠르게 하고 싶다 하면은 아까처럼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느린 것 같아서 얘를 좀 빠르게 들어갈게요. 레이어의 타임 스트레치로 가서 한 50 정도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임이 잡혀지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잠깐 저는 02로 넘어가서 02-1이라고 돼 있던 얘를 저는 벡터로 일단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로 일단 바꿔놓고요. 그렇게까지 한 다음에 파이널로 가서 저는 얘네들의 움직임을 조금 잡아주도록 할게요. 조금 선명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 02에도 마찬가지로 벡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깨짐이 최대한 없도록 벡터를 넣어주고 난 다음에 76프레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2에 저는 76프레임으로 잠깐 가서요. 얘에 대한 스케일 S를 눌러주세요. 그대로 키프레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프레임으로 넘어가서 바로 전 프레임에서는 스케일을 조금 키워줄 수 있도록 할 건데요. 한 130 이런 식으로 조금 키워줄 수 있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이 벡터 좀 끌게요. 벡터 때문에 얘가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벡터를 잠깐 끌게요. 이번에는 여기 파이널 안에 있는 2에는 벡터를 좀 꺼주세요. 요렇게 만들고 저는 요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타임 리매핑을 적용하고 스케일을 건드리다 보니까 얘가 좀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벡터를 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처음 만들 얘네들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초반에 2개 됐고, 자, 여기까지 됐다면 다음 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 같이 컨트롤 N을 다시 하나 만들어 줄 건데 03을 눌러주고요. 듀레이션은 일단 넉넉히 잡고 300으로 저는 잡아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듀레이션은 넉넉하게 300 정도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Y를 눌러서 저는 BG 배경을 하나 만들고 메이크 컴프 사이즈의 색상은 분홍 색깔 그대로 오케이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경은 잠궈줄 수 있도록 할게요. 배경을 잠궈주시고요. 하단의 레이어에 배경을 잠궈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진행할 애는 야미라는 글자를 쓸 건데요. 야미 글자를 저는 야미 이렇게 쓸 거거든요.
저는 여기 오른쪽에 면색을 흰색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두꺼운 폰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금 두꺼운 폰트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격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꽉 채워진 듯한 느낌으로 보여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보여져 있는 이 세 개를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크기도 하나 더 할게요. 크기까지 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간격과 크기, 면색은 흰색, 그 다음에 폰트는 조금 두꺼운 폰트로 진행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 폰트 말고 조금 다른 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글자를 저는 얼리진을 사용해서 가운데 정렬을 일단 해놓을게요. 아니면은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가운데로 잡아주시고 가운데로 해놓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복제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진행을 해주시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서 복제를 해서 위에 아래로 넣어줄 건데 다만 레이어 순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얘가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복제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순서는 하나씩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야미 1, 야미 2 이런 식으로 하나씩 순서는 차례대로 내려오는 형태 그대로 저는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글자 전체에 대한 키프레임을 잡아줄 건데 잡기 전에 제가 아까 면색을 흰색으로 하라고 했었어요. 그쵸? 자, 요거를 산색으로 바꿔버릴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있는 요 화살표를 가지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데 저는 두께가 너무 얇아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산색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두께를 가지고 조금 조정하시면 됩니다. 얘가 선의 두께이고요. 이 두께를 변경을 조금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저는 한 3 정도로 진행을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면 저는 얘네들에 대한 하나씩 열어서 진행을 할 건데 어떤 거를 열어줄 거냐면 얘를 열고 텍스트를 열어서 소스 텍스트라는 데다가 키프레임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텍스트에 키프레임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텍스트를 열어가지고 저는 소스 텍스트에 전체 다 키프레임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할게요. 모든 키프레임에 0프레임에서 잡아주고 0프레임에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개체에 대한 사용하고 있는 키프레임만 볼 수 있게끔 하는 U를 눌러서 조금 작게 줄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프레임의 소스 텍스트 키프레임이 다들 들어간 것을 어떻게 할 거냐면 5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저는 지금 이거 전체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컨트롤 K 눌러가지고 듀레이션을 50으로 줄일게요. 전체 50으로 줄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소스 텍스트의 키프레임을 전체를 50으로 줄인 다음에, 자, 두 번째 걸로는 일단 제일 첫 번째 있는 키프레임을 5프레임에서 요 화살표 다시 눌러서 면색으로 바꿔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앞에서는 이렇게 비어져 있다가 5프레임으로 가면서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되나요? 자, 요렇게까지 만들어주고요. 다음 10프레임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1번의 키프레임을 화살표를 눌러서 선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저는 5프레임에서 채워졌다가 10프레임에서 다시 얘가 채워지는 게 비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0에서는 선으로, 5에서는 면색으로, 10에서는 다시 선색으로 바꿨는데 10프레임에서 하나 더 바꿀 거예요. 뭘 바꾸냐면 2번에 있는 레이어를 면색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나씩 내려올 거예요. 이 면색이 채워지는 게. 15프레임에서 넘어가서요. 2번에 있는 레이어를 마찬가지로 면색을 선색으로 바꿔줍니다. 3번에 있는 레이어도 이번에는 15프레임에서 선색을 면색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거를 지금부터 똑같이 시작을 할 건데요. 끝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25에서 끝이 나는데 이때 다시 한번 30프레임에서는 다시 한번 첫 번째 걸로 돌려주시면 돼요. 30프레임에서는 1번 레이어가 채워지고 30프레임에 5번 레이어가 비어진 형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애니메이션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거기까지 완성이 됐다면 저는 글자 5개의 개체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프리컴포즈에 03-텍스트라고 할게요. 뭐 글자 이런 식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소스를 가지고 올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스를 한 5개 정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고 와주시고요. 저는 지금 1번 레이어,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레이어의 크기만큼 저는 2번 레이어, 3번 레이어, 4번 레이어, 5번 레이어의 크기도 맞춰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조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2번 이미지는 한 155, 3번 이미지는 125, 4번 이미지는 100 그대로 두고요. 5번 이미지는 150 정도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1번을 기준으로 2번은 155, 3번은 125, 4번은 그대로, 5번은 150으로 잡았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다 보여지게끔 했다면 저는 1번부터 5번까지의 레이어들은 아웃점을 줄여서 5프레임까지만 보여지게끔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그대로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를 해서 맨 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1, 2, 3, 4, 5 PNG, 1, 2, 3, 4, 5 PNG 이렇게 총 10개 이미지가 5프레임까지만 되어 있는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완성이 되셨다면은 저는 총 10개의 이미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로 넘어가서 저는 시퀀스 레이어를 눌러줄 건데요. 얘네들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위에서부터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의 시퀀스 레이어를 눌러줄 건데 이 상태에서 바로 OK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차례대로 얘가 시퀀스에 맞춰서 프레임들이 차례대로 옆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을 빠르게 넘어가게끔 하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에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의 시퀀스 레이어인데 내가 시작을 하고자 하는 애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3번까지 됐다면 저는 파이널에 마찬가지로 3번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3번 소스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다음은 컨트롤 N을 눌러서 동 4번이라고 컴포지션을 잡아주시고요. 저는 듀레이션을 한 500 정도로 잡아줄게요. 얘는 좀 길게 잡아주고 속도를 제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500 정도로 잡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네요. 도넛이 도넛 안쪽에서 도넛들이 쭈루룩 보이면서 줌인이 되는 형태의 작업을 할 건데요. 소스를 내가 원하는 소스를 하나 총 한 3개 정도 들고 올게요. 저는 6, 7, 8번을 가지고 와서 5, 6, 7번을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해볼게요. 5, 6, 7번. 저는 5, 6, 7번의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6번을 112%, 7번을 70%로 바꿔놓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배경을 하나 더 깔게요. 컨트롤 Y 누르고 BG, Make Compass Size 그대로 OK 해주시고요. 얘는 잠궈주세요. (5, 6, 7번의) 사이즈를 다 맞춰놓고 얘네들에 대한 레이어를 저는 이제부터 3D 레이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5, 6, 7번의 레이어를 3D 레이어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X축, Y축, Z축까지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저는 얘네들의 배치를 좀 바꿔줄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있는
원뷰 옆에 액티브 카메라를 커스텀 뷰 1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5번을 Z를 앞쪽으로 7번의 Z축을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배치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얘가 보여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멀리 뛰어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 거기까지 했다면 액티브 카메라로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얘가 PNG라 조금 깨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서 요거는 이대로 그냥 갈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는 한 Z축을 마이너스 2000, 2000 이런 식으로 2000씩 좀 간격을 뒀거든요. 여러분들은 다르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은 우리가 일단은 배치는 일단 했어요. 이 배치를 움직임을 변화를 줄 건 아니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부터 뭐를 건드릴 거냐면 3D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카메라로 줌인이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구멍 사이로 쭈루룩 줌인이 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3D인 카메라를 가지고 올 건데요. Ctrl Alt Shift를 누르고 C를 누르면 카메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카메라의 세팅은 타입을 트노드 카메라로 프리셋은 50mm로 잡아줄 건데요. 이거 관련된 거는 제가 지난번에 카메라 속성 설명할 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이대로 OK를 눌러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딱 나왔을 때는 이 카메라 화면이 이대로 딱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카메라를 가지고 줌인이 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대로 저는 포지션 P를 눌러서 포지션을 일단 열어줄 건데 0프레임에서 포지션을 그대로 키프레임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키를 눌러서는 줌인이 될 건데 보기가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원뷰를 저는 투뷰로 바꿀 거예요. 투뷰로 바꿔놓고 하나는 커스텀 뷰로 바꿔줍니다. 오른쪽을 저는 커스텀 뷰 1로 설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이고 제가 카메라를 건드려서 잠깐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카메라라고 되어 있는 애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눌러가지고 이동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화면에 화살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Z축 요 화살표를 가지고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이동을 하냐면 쭉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저 핑크 지나서 여기 끝까지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화살표로 쭉 가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거든요. 사실 도넛이 좀 더 많으면 예쁘긴 한데 그냥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3개만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원뷰로 다시 바꿔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얘가 쭉 이동이 되면서 줌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여기까지 완성했다면 04를 닫고 그대로 04를 여기다가 올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04라는 이 컴포지션은 너무 길어요. 그쵸? 너무 길고 너무 느립니다. 움직임이. 얘에 대한 움직임은 아까처럼 저는 레이어의 타임 스트레치를 가지고 건드려 주도록 할게요. 한 30 정도로 한번 줄여 볼게요.
지금 3D라서 조금 무겁긴 한데 일단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더링이 다 돼야 저희가 정확한 속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꼭 좀 해주시고 진행을 해주세요. 이래도 느리네요. 저는 더 빠르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움직임을 레이어에서 타임에 타임 스트레치.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도넛이 많으면 예쁘긴 한데 3개밖에 그냥 안 넣어놔가지고 조금 덜 예쁜 것 같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넣었고요.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넣어줄 내용은 소스 안에 로고를 넣는 작업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는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변경을 해줄 건데요. 한 15%로 확 줄여버릴 거고요. 이 던킨 도너츠에 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파이널에 그냥 바로 넣었어요. 바로 넣었고요. 컨트롤 Y로 배경을 여기도 하나 깔아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어차피 똑같은 배경 색상들이니까 하나 깔아놓고, 이 던킨 도너츠의 색상을 바꾸는 거는 이 레이어에다가 이펙트 프리셋의 필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와서 제너레이트 폴더 안에 필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와서 로고에다가 바로 적용하면 이렇게 컬러 란을 통해서 바로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저는 흰색으로 바꿨었고요. 그대로 저는 파이널을 250프레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듀레이션을. 조금 더 준다면은 저는 로고에 대한 부분에 스케일을 조금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긴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줘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까지 했었습니다. 조금 앞으로 당겨서 인점을 조금 스케일을 0에서 15까지 적용하는 것까지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도넛에 대한 프로덕트 애니메이션 작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